다음 시간은 숙제가 없을 거고, 숙제는 있어. 근데 이제 수요일까지 해오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 테스트는 수요일 날 볼게요. 알겠지? 월요일 안 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니까 이 테스트는 수요일 날 볼게요. 일단 봐봅시다.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할 건데 이게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야. 고등수학 상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어떤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같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거지. 고등수학 상에서 2차 함수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와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x축. 그러니까 얘랑 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0, 얘가 뭐예요? x축이지? 그러지? y는 0의 값을 갖는 거, 이게 x축이에요. 이것을 두 그래프의 교점은 x좌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오! 알파, 베타, 감마. 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되겠습니다?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2차 함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석할 때? 이런 걸 해석할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해석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랑 y는 0의 교점의 x좌표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잖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함수를 좀 더 지금 2차 함수만 다뤘다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 고차 함수에 대해서 다룰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그 밑에 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건데 봐보자. 얘를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얘도 똑같이 해석되겠지? 뭐예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야. y는 뭐랑? fx랑 이제 뭐예요? y는 k라는 직선이에요. 오케이? 이 두 개, y는 fx랑 y는 fx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y는 fx 이 함수랑 y는 k라는 직선에 대한 교점의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대.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1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은 거잖냐.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실근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면 한쪽으로 몰아서 결국 해석하잖냐. 그렇지? 근데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존에 해석한 방식이랑 똑같겠지. 뭐랑? 앞에 있는 이 그래프랑 뒤에 있는 이 그래프.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gx에 대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 말고 그냥 그래프로만 판단할게요. 그래프로만 판단하면 어떤 이 그래프가 있어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어떤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함수의 뭐?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실수의 근은 두 함수를 연립했을 때, 두 함수를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제를 봐봅시다. 우리가 실근을 그냥 구하는 문제는 그냥 안 넣었어. 그냥 어떻게 이제 해볼 거냐면, 다음과 같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K가 미지수잖냐. X에 대한 함수인데, K가 미지수야.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함수가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즉, 이거의 실근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와 같습니다.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하고, y는 k의 뭐? 교점에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첫 번째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첫 번째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y'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x축하고 만나기를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것은 이렇게 그려지네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무엇을 지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1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7. 그 다음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0이 나온대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으면, 그러면 봐보자. 이 밑에 문제를 봐볼까?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Y는 K라는 직선하고 교점이 생기겠다라는 거잖냐? 교점이 생겼을 때의 실근이잖아. 그러면 이제 세 점에서 만나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지. 그렇지? 세 점에서 만나야. 세 점에서 만나는 범위는 K는 뭐부터 뭐까지요? 7부터 마이너스 20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K의 범위는 뭐부터 마이너스 20부터 7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어쩔 때냐면 이때겠네. 교점이 몇 개여야 돼요? 2개가 되는 경우. 이렇게 극대값에서 걸리는 경우랑 극소값에서 걸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렇지? 극대값에서, 극소값에서 이렇게 걸리면 하나, 2개가 짰냐? 그래요? 그 다음 극대값에서 걸리게 된다면 하나, 2개가 짰냐? 그러면 K의 값은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값으로 딱 떨어져서 나오겠네요.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20일 때. K가 뭐일 때? 7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 이게 더 내려왔더니 지금 이 3차 함수가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교점 하나지. 실근이 한 개다라는 것은 교점이 한 개다라는 거잖냐?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뭐보다 큽니다. 7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등수학 상을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복습을 할 때,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교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투 내용까지 배워놓으면 이 고등수학 상 내용이 어느 정도 쉬워질 수 있더라 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교점이 1개 이상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실근을 무조건 1개 이상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점이 없는 경우 이 K값이 뭐가 됐든 간에 안 만나는 경우가 없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3차 함수에 대해서는 항상 실근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예제 2번 보자. 2번 봤더니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세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교점. 세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는 2x 플러스 a라는 함수하고 비교해 봤더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습니다. 이게 뭐 한다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바꿔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a-4로 바꾸어서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만 놔둬서 이항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줘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플러스 4 오케이. a 플러스 4 이걸로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너희들이 나중에 무엇도 알려줄 거냐면 비율관계다라는 것도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비율관계다라는 것도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안 가르쳐주고 언제 배울 거냐면 그 시스템 풀 때 비율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미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것을 그려볼 거야.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새로운 함수 얘를 그려볼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세 개의 교점을 갖습니다 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야 이거? 그럼 너무 헷갈린가? 무슨 함수라고 물어보면? 3차 함수. 3차 함수.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3차 함수.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만 붙여서 나와? 이거 무슨 함수예요? 이거 너희들 모르면 안 되지. 그렇지. 기함수예요. 오케이? 기함수. 기함수가 뭔 함수? 원점 대칭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너 이 식을 해석을 해봐. 마이너스 값을 넣었더니 원래 함수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거 이제 대충 그리는 거니까 그냥 이제 천하만 봐보세요. 어떤 마이너스 x의 값을 넣어봤더니 x의 값이 되는 원래 함수의 값이 있는데 이 값에 정확히 대칭인 값이 돼서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x만 근 게 아니고 다른 x 값들도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원점에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만 있는 경우에 홀수만 있는 경우에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원점 대칭이래.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양수 파트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수 파트만 그려주면 원점 대칭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어떤 함수다? 원점 대칭인 함수.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등장할 때마다 자꾸 설명을 해줄게. 너희들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돼. 이것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양수 파트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것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구해 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3의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마이너스 2랑 2에서 그렇죠. 얘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증가, 감소, 증가인데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파트만? 양수 파트만 그려주면 된다. 2를 대입해 봤더니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2, 마이너스 16이었어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16. 그렇지. 이 극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16이라고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지지? 그래요? 내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알겠어? 나중에 비유관계로 설명하기도 할 건데 지금은 기함수 자체로 설명해 줄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이제 뭐 하겠어요? 평행이동 시킨 것 뿐이야? 그렇지?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킨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면 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어? a 플러스 4 y는 a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겠지. 얘가 세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럼 뭐에서 뭐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6에서부터 16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a 플러스 4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6에서부터 16 사이, 즉 a는 마이너스 20에서부터 12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뭐 여기 푸는 방법은 앞에서랑 똑같잖냐? 그지? 어차피 이제 이항시켜서 이것만 남겨놓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미지수만 남겨놓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뭐인 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원점 대칭인 함수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계속 기억하는 거야. 원점 대칭이랑 y축 대칭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다면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너희들이 이게 익숙해졌어. 그러면 다른 점에 대한 대칭이랑 다른 축에 대한 대칭들이 있겠지. 선대칭이 옮겨졌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도 또 언급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곡선과 직선이 서로 접할 때예요. 접하면 이게 뭐예요? 중근을 가질 때지. 그지? 접할 때면 중근을 가질 건데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이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접합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봐봐. 접선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접할 때의 a의 값을 기울기가 2가 될 때 a의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당장 이 문제를 풀었단 말이다. 그래요? 이 문제를 풀었으면 접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얘를 뺐을 때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 않냐? 그래요? 결론적으로 무엇이? 이놈의 값이 a 플러스 4의 값이 뭐가 될 때랑 뭐가 될 때를 구해주세요? 중근을 가질 때. 그러니까 하나는 중근을 갖고 하나는 실근을 가질 때.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에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 그래프를 통해 해석해 주세요. 라는 게 여기에서의 목표예요. 즉 어떻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예요. 그 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a 플러스 4가 뭐가 될 때랑 마이너스 16이 될 때랑 16이 될 때. 즉 a는 마이너스 20이랑 a가 12가 될 때를 구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접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프를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예제 3번 봅시다. 이제 또 접선 얘기가 나왔어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부터 먼저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뭐, 뭐에서 t, t의 세제곱에서의 접선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얘가 뭐를 지나겠습니다? 1, k를 지나겠습니다. 1, k를 지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네요. 기울기는 3t의 제곱 x-t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y는 3t의 제곱 x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를 지나야 합니다. 1, k를 지나야 합니다. 그때의 실근이 이 t의 값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돼요. t의 값이 3개니까 k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에 t의 값이 3개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다? 3개의 실근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말은 뭐하고? y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k라는 그래프에 교점이 몇 개 생겨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개 생기는 K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 그려줄까? 우리 이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y'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t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6t,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0하고 1을 지나치는 건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의 좌표도 구해볼 수 있겠지. 이 점의 좌표는 0 대입했더니 0이고 이 점의 좌표는 극대의 좌표는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는 거네요. 근데 뭐랑 y는 k라는 직선이랑 3개의 교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럼 k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뭐 사이에 있어야겠어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k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풀인데 첫 번째 풀이 이 풀이를 너희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이거야. 우리가 접선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 무엇을 통해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4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도 사실 똑같아. 변곡 접선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변곡 접선이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이거든. 3차 함수는 반드시 변곡점이 존재해요.
반드시 점대칭이 존재하는데 방금 전과 같이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봤더니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하려면 3차 함수의 특징이네.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미분했어요. y'을 x, 3x의 제곱이라고 놓는다면 2차 함수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봐봐. 이 축 x는 0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적이지. 그럼 그래프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대칭적이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봐봐. 0,0 0 대입했을 때 0 지나잖아. 0,0 0 대입했을 때 0 지나잖아. 이게 이제 x는 0이야. 0을 기준점으로 이 0,0을 기준점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갈수록 똑같아. 똑같은 거리 떨어질 때 똑같잖아. 얘가 옆으로 올 때 기울기가 똑같더라 라는 거야. 이때 기울기는 0이었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 보이지? 기울기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게 정확히 대칭적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정확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정확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왜? 얘가 떨어진 거리가 같을 때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계속.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 0,0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요? 나중에 너희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할 거거든? 지금은 이제 너희가 그래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만 할 거고, 일단 이거 있잖냐, 이렇게. 대칭은 지점이지, 대칭은 지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거는 미적분 과정이라서 그냥 언급만 할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을 할 때는 계속 언급을 할 거야. 오케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얘에서의 접선. 이것을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이게 이제, 뚫고 지나가잖냐? 뚫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얘를 뚫접이야 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변곡점에서 접선이 생기는 거니까,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이거는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변곡 접선을 가지고 구해봤더니 0에서의 기울기는 0이잖냐? 그지? 기울기가 0이야. 변곡 접선이 뭐가 돼요?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겠지. 그지? 기울기가 0이니까 0 대입하면 0 나오잖아. 그지? 0에서의 기울기 0이니까 y는 0이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건데, 이 지점들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점이 여기 있어. 여기에서 접선의 개수 몇 개 생기냐면, 봐봐. 이렇게 하나 생기지. 여기에서 2개 생기지. 저기 쪽에 3개 생기지. 접선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접선의 개수. 앞에서 우리 이런 내용 해본 적 있지? 접선의 개수가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역에 있으면 몇 개 있어요? 이 영역에 있으면 이때 하나밖에 안 생겨. 그리고 접선이 안 생기거든? 1개 있어요. 그럼 여기서 3개 있게요? 1개 있을 건데, 이 선 위에 있으면 몇 개 있어요? 선 위에 있으면 이때 하나, 이 밑으로 하나, 이렇게 2개 있어요. 이 선 위에 있어도 이때 접선 하나, 이때 접선 하나, 2개 있지? 선 위에 있으면 2개가 있어요. 여기도 2개 있고 여기도 2개야. 근데 이 점에서는 접선이 몇 개냐면 1개예요. 변곡 접선일 때 딱 1개밖에 안 만들어져. 이거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지? 맨 처음에 우리가 미분 들어올 때 접선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 오케이? 다시 또 한번 써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기울어진 함수였는데, 이때는 이런 함수였네. 계속 증가만 한 함수였네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1,k예요. 그렇지? 그러면 1,k면 x의 값이 계속 1이거든. x의 값이 계속 1이거든. 그래요? 그때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x의 세제곱,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잖냐? k값이 어디 있어야 세개야? 이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k값이 이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 얘에서부터 얘까지 이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1 대입하면 1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k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점의 좌표가 1,1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1,0이니까.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접선의 개수를 한번 보여주긴 한 거야. 알겠지? 나중에 다시 또 할 거야. 나중에 다시 또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은 내용이 방정식이랑 비슷해서 별 의미가 없어. 봐보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얘를 fx라고 놓을까요? fx라고 놓으면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2 4로 묶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인데 4에 x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 이거 허근이지 허근. 허근이지? 그러면은 x축하고 만나기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지 어떻게 그려질지는 정확히 몰라.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에서? 2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명확히 그리려면 좀 다른, 한 번 더 미분해주고 좀 해줘야 되는데 대충 그린 거라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일 때 어떤 값을 갖습니다? 극소값,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일 때 최소값은 2를 대입했더니 뭐가 돼요? 16-64 플러스 a. 즉 a-4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얘가 이 그래프가 어찌해야 된다고? 항상 뭐보다? y축보다 x축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값이? a-48이라는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습니다. 라는 거네요. a는 48보다 더 크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극소값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양수 범위로 바뀌었네요.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너희들 이거 공간을 너무 넓게 잡아놓지 마세요. 오케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도 또 한 번 풀 거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들을 나중에 내가 이제 싹 뽑아줄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싹 뽑아줄 거거든? 내가 이제 그 필기했던 내용들, 전에 했던 거, 전에도 줬잖아, 수원. 그것처럼 싹 뽑아줄 건데, 그때 또 다른 방식으로도 풀 거야. 오케이? 좀, 우리가 이제 미분만 해서 문제를 풀다가, 그래프 자체로만 해석할 수도 있네, 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긴 했거든? 근데 이제 비율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덜 배워서, 나중에 합시다. 일단 봐봅시다. 얘를 fx라고 놓을 거예요. 얘를 fx라고 놓는다면, 이 fx가 양수 파트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에서 항상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f'x가 뭐가 되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즉
3x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0이랑 2를 지나치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증가하면서 감소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때 이상부터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지. 0 이상부터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네요. 얘가 항상 뭐보다 Y축, 아니 X축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 더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뭐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극소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극소값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2를 대입했더니 8-24 A-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킨 거 아니야. 그냥 이 함수 자체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항시키지 않고 이 함수 자체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함수 자체가 y는 0, x축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얘가 x축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같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극소값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말 사냐? 12. 어이, 맞네. 미안. A-4 빨리 바꿉시다. A-4. 그러면 A-4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는 4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 경우도 똑같이 해석해야 하겠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 버릴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봤더니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a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항시켜서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x가 10x 마이너스 a라고 그냥 다 이항시켜 버릴까?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a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놓을게요. hx라는 함수가 y는 a라는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hx의 그래프를 그려주어야 해요. h'x는 4x의 세제곱 6x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이야, 2x의 세제곱 이거 2로 일단 묶을까? 2로 묶으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구만. 2, 0, 3, 5 이렇게 이제 조립제법이 이용이 되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5, 마이너스 5 그러면 얘가 2로 묶고 x 플러스 1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되는 거네. 이거 판별식 d가 0보다 작지 않냐? 실근을 안 갔지?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야? x는 1을 기준점으로 뭐 어떻게 그려지겠지만 뭐 이렇게 그립시다.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점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즉,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명확한 건 모르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 무엇을 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무엇을 지나겠습니다.
1,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을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거네.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y는 a보다. y는 a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6은 a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즉 a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함수가 주어졌다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랑 똑같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차이가 있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야? 지금 x1, x2. x의 값이 다르지? 그지?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 그러니까 혹시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다.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방금 전에 위에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돼. 똑같은 x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똑같은 x의 값에 대해서 더 위쪽에 있잖냐? 그래요? 위에는 그거잖아. 똑같은 x에 대해서 똑같은 x의 값에 대해서 더 위쪽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다른 x의 값에 대해서도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x의 값에 대해서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이놈의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이놈의 최소값이 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각각 생각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과 같다고? fx의 최소가 gx의 최대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같네요. 오케이?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줘 봅시다. f'x를 구해줘 봤더니 f'x를 구해줍시다. 그러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에요. g'x를 구해줘 봤더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부터 구해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2에 2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인가? 1넣으면 0 되네. 2, 0, 1, 마 3. 1 넣었더니 2, 2, 2, 3, 3, 0이에요. 그러면 2에 x 플러스 1,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판별식 d가 0이잖냐? 0보다 작잖냐? x 마이너스 1. 오케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잖냐?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는데 얘가 이제 1에서만 만나니까 1에서만 만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1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1에서 최소값을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f1의 값 뭐가 되는 거예요? f1 구해봤더니 저 위에다 대입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1, 1,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의 값이 돼야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그래프도 생각해봤더니 얘가 뭐를 지나쳐요? 마이너스 4를 지나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그렇지? 뭐에서 마이너스 4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g-4의 값을 구해봤더니 g-4의 값은 뭐가 돼요? 64, 64냐?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a 플러스 32. a 플러스 3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4가 a 플러스 32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a는 뭐보다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쩔 때 나눠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fx, gx x의 값이 같을 때랑 x의 값이 서로 다를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